네,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로 끝나는 가운데 여야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 법사위 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재명 정부 첫 합의 법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민생 소비 쿠폰 등을 논의하는 예결위 소위도 막판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슈 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로 국회 상황 위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이었었는데 전향적으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좀 확대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고, 대체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3% 룰이라든지 집중투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어떻게 지금 조율될지 이제 궁금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여야가 이제 합의를 이룰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협치 법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크게 봐서. 이게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주로 재계 이쪽이 이제 주장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이 주주 권익 보호 강화 이게 가능한데 왜 굳이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그걸 국민의힘이 그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크게 봐서 좋다. 그럼 개정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 이제 가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일단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아주 팽팽하게 이게 말하자면 대치 상태였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3% 룰이라든가 지금 집중투표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요, 미세 이 조정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서 전 타협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이 3%나 이 집중투표제 이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합의 안 된 부분은 차후로 미루고 합의되는 부분만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이 개정안 가자 여야가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17대 국회 때요.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그때 열린우리당이 제가 속했던 여당이었잖아요. 근데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가보안법 이 폐지. 이걸 가지고 이제 당내에서 말하자면 강경파 의원들이 막 농성도 하고 막 이제 이랬거든요. 폐지 가자. 근데 그때 그 열린우리당 지도부하고 저쪽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당 이름들이 하도 바뀌어서 이 짝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 야당하고 일부 조항만 우선 개정하고 가자. 이렇게 물밑 합의가 있었다고. 근데 소위 강경파들이 무슨 소리냐, 폐지로 그냥 이 국가보안법 없애버려야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두고 회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제 반면 교사 삼아서 이번에 민주당도 한 번에 다 못할 경우 점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이제 한 달 남짓이잖아요. 협치들 다들 주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큰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일단 선 입법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어서 이번에 좀 합의를 좀 이뤄내자 그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일단 3% 룰이라든지 집중투표제 같은 것은 제외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일단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가장 비판받는 것이 입법권의 독주 아니었겠습니까? 마음대로 뭐든지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독주해왔던 것이 가장 비판의 대상이었었는데, 이 건은 합의가 굉장히 가능합니다. 이미 현재 국민의힘당에서 상당 부분은 양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하지 못한 게 이제 3% 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3% 룰은 사실 논란 소지가 있는 룰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관계자 합산 3% 룰을 사외 이사에게도 적용하느냐,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나중에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포함시키면 되는데 굳이 야당에서 반대하는데 우리의 무슨 개혁 의지를 보인다는 그런 정치적 쇼맨십 차원에서 밀어붙일 그런 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의를 하는 것이 이번 행정부 들어선 이래 여당 여야가 바뀐 이래 첫 번째 법안입니다. 합의 정신을 살려서 여당이 독주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인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법 개정안 협치 법안 1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내일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보기로 하고요. 예결위도 오늘 소위를 가동해서 중요한 세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종합정책질의 이틀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됐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민생회복 지원 소비 쿠폰인데 일단 어제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을 보게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이제 주고받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7월 중에 지급까지 가능할까요? 이런 속도라면? 이것도 조금 전에 그 상법 개정안 얘기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더더군다나 이건 지금 민생이 매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얘기 들어보면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무슨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IMF 때 방불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민생이 정말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거는 여야가 모두 이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다 이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국민의힘도 지금 어제 여야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그런데 이제 이 소비 쿠폰 소비 쿠폰 요 문제는 전부터 왜 이거 여당이 선심 쓰기 현찰 뿌리기 이제 이런 포퓰리즘 이런 이제 비난을 좀 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공방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그 상법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예결위 논의 속도에 따라서는 이르면 내일 모레 모레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인식차라든지 부작용을 이제 야당에서 많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일단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문학진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왕 합의된 만큼 이 소비 쿠폰 또 이 추경 예산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까지 이런 식의 돈 풀기가 경제 회복의 결정적인 모멘텀, 계기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회성 효과로 끝난다, 마중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현재 한 13조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효과는 있겠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현재 지금 화폐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화폐 유통 속도가 보통 평균 경제학적으로 표현한다 1 이상에 대한 현재 0.5에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들어갔을 때 화폐 유통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용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결정된 만큼 이게 효과가 있기를 경제 회복에 어떤 마인드랄까요? 또는 소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대체로 이 부분은 이제
처리가 될 걸로 이렇게 두 분께서 보셨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여전히 이제 팽팽한 상태입니다. 여당은 뭐 신속한 처리를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야당은 임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지도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야당에서 이제 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처리 절차를 이제 협조를 반대하더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이콧 할 건지 어떤 모양새가 될지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김민석 지금 후보자 뭐 지지난주인가 뭐 하여튼 처음 이제 지명되고 나서 왜 언론에서 이제 계속 맞아 언론 검증부터 이제 들어가잖아요. 사실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이 후보자의 뭐 이러저러한 이제 문제가 있냐 샅샅이 이제 기자들이 뒤집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돈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 문제 불거졌을 때 이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요 전 김민석 후보자하고 지금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네. 저 사람이 한 18년 동안인가 이 정치적으로 좀 스텝이 꼬여서 밖에 나가 있었다고요. 네. 그죠? 정치권에서 밖에 나가 있다가 이제 컴백을 21대 국회 때인가 이제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까지 이제 지명이 됐는데 저는 그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기사들 이렇게 보고 하니까 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주변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았던 것들 아마 네. 이제 그런 흔적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하여튼 그 사람 수입이 얼마인데 도대체 무슨 교회 헌금을 몇 억을 냈고 무슨 애 유학을 보냈고 지출이 과다하다.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 상식선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것들 이거를 그런 좀 클리어하게 네. 좀 제대로 정리를 못했던 그런 에라가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총리 하기에 결정적인 하자일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든다. 예. 그냥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어떻게 내일 어떤 모습이 예상이 되십니까? 일단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총리는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르게 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회 출석에 가반을 받으면 표결을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표결을 이제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들어오나요? 어떻게? 글쎄 그건 오늘 원내 전략을 짜겠지요. 예. 들어서서 반대표를 던지든 아니면 국민의힘당이 그동안 고질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해왔던 대로 퇴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아니면 처음부터 참석하든지 않든지 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 퇴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이 되고 통과된다면 현 정부의 이제 도덕적 공직자의 기준점이 상당히 하향 조정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청문회에서도 김민석 후보자처럼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할 말을 얻게 되는 총리도 안 냈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 아마 두고도 이게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네. 아마 내일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라면서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새 비대위는 이제 출범과 동시에 도로 이제 친윤계가 이제 주도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여전한 상황인데 어떻게 안철수 혁신위원장 체제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새 비대위 저는 면면을 솔직히 모르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 일컬어 친윤계가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까? 그 새 비대위에 네. 그런 모양이죠. 박덕흠 의원, 조은희 의원, 그 외에 이제 원외에서 두 분 그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솔직히 김대식 잘 의원. 모르겠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참 국민의힘이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말은 이렇게 하는데 당의 변화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존립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비대위 멤버가 그런 식으로 짜이면 난 안철수 의원이 사실 안철수 의원 지금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해놓은 거죠. 예.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 그 다음에 대선 6월 3일 대선까지 예. 안철수 의원이 보인 행보는 일반 이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선 대선 기간 중의 행보는 다른 예비 후보들, 김문수 후보와 경쟁을 했던 예비 후보들이 좀 어정쩡하게 요새 다니긴 했지만 좀 어정쩡했고 이제 자기 훌로 자기가 던지는 모습을 잘 안 보였다고. 근데 이 안철수 의원 경우는 그에 비해서 일관되게 김문수 후보하고 그렇게 호흡을 맞춰서 움직였고,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안철수 의원 행보도 꾸준하게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이게 이제 일관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을 이 국민의힘에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안철수 의원이 무슨 혁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멤버들이 말이에요. 이게 누차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계엄 탄핵 윤석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비대위원으로 혁신위원으로 비대위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멤버로 포진하고 있으면 안철수가 뭘 할래도 자꾸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일단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누가요? 비대위에서요. 사과요? 누가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이제 계엄 탄핵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 비대위원들 면면이 이게 벌써 이런 우려가 나오면 이게 정말 환골탈태하는 사고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안철수 혁신위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드네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이 사망선고 직전에 코마 상태다.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순항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의힘당의 혁신 의지에 대해서 빵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보수 언론에서조차 국민의힘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정말 방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그건 현재 강남, 영남당의 분위기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앞으로 어떤 총선, 어떤 지방선거, 어떤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유권자의 지형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남 위주의 또는 강남 위주의 의원들 또 그런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정치학에서는 에코 효과라고 합니다. 그냥 방 안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반복된 목소리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뿐이죠. 그런 에코 효과에 갇혀 있는 국민의힘당의 간부들의 환골탈태, 정신적인 환골탈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그건 다양한 노릇이고요. 그러나 저도 과거 정당 혁신위원을 해봤습니다만 혁신위원회 안에 그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또 앞으로 계속 국민의힘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당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